안녕하십니까, 민정인입니다. 오늘은 산청각자 마지막 시간으로 경호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호강 내리에 있는 내리다리 아래쪽에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또 보면은 각자가 있습니다. 우리 산청 산넘현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수곡산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물이 굽이치면서 산이 감돈다. 그래서 우리 산청을 가운데로 관통하는 경우강도 있고, 또 덕산에서 내려오는 덕천강, 저쪽 신등하고 생변에 나오는 양천강 등 전부 산청은 산 좋고 물 맑은 곳이다. 이곳이 산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강에 있는데 보면은 신정 동국 여지성남에 보면은 경상도 산은편에 장선타는 현 남쪽 1위 지점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장선탄이 그러면 어디일까? 현 남쪽 1위 지점이니까 지금 현재 산청 초등학교 있는 곳에 환화정이 있던 곳에 산청 객사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거기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남쪽 1위 지점이니까 현재 내리 다리가 있는 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장선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얘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기심 연후 능구 기실이야 교야자 장선 이구 기실이다. 지기심이라 그 마음을 알아요. 연후에 그 후에 능구 기실야다. 그 결점을 구할 수가 있고, 교야자는 가르치는 사람은 장선이고 기실이다. 장점을 가지고서 그 결점을 보완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장선이라는 말이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데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다면 왜 현일이 남쪽에 있는 떨어져 있는 이 강을 갖다가 장선이라고 했을까? 약간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용화반이라는 이런 각자가 있는 이 바위는 원래 내리다리에서 지금 그 하수종말 처리장 쪽으로 왼쪽 편으로 가다 보면은 그 위에는 예전에는 그 도로와 비슷한 부분에 이렇게 위에 있었는데, 이게 그 태풍과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이 바위가 떨어져서 지금은 이렇게 강 아래쪽에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용소 여기를 갖다가 이 용화반 때문에 용소라고 하고, 여기 조대라는 글씨도 보입니다. 그래서 용화라는 것은 용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용문이라는 중국 고서에 의하면은 황하상류에 있는 그 용문이라는 계곡에서는 아주 폭포가 물살이 세찬 그 폭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물고기가 만약에 뛰어서 이 폭포를 갖다가 뛰어넘어서 그 위에 오르기만 하면은 용이 된다는 고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등용문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왔고, 그 용이 된다는 것은 곧 과거에 급제를 하는 것이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등용이라고 이야기하죠. 등용은 이미 과거에 급제를 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럼 반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용화반의에서 반은 우리나라 한자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물가다, 그리고 녹다, 또는 학교다,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었고, 중국의 사전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면 똑같이 물가, 용해, 고대 학교인 방궁 앞의 연못이다 이런 말이 또 있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청나라 시기에는 과거 시험에서 수재의 자격을 취득하면은 시험 준비를 위해서 현이나 부에 설치는 학교에 들어가서 생원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말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반궁은 성균관과 문묘를 가리키고, 반촌이라 하면은 성균관 주변에 있는 마을을 갖다가 반촌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두 학교와 관련 있는 이 반은 그런 글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산청향교에 보면은 산청향교 입구인 외산문에 있는 그 2층 누각으로 되어 있는 그곳이 이름이 욕기루입니다. 그래서 욕기루라는 것은 왜 거기다 지었을까 하면은 우리 그 향교라는 것은 과거 급제를 목표로 어떻게 보면은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 공부만 하다 보면은 뭐 스트레스도 쌓이고 공부도 잘 안 되고 하니까 항상 이렇게 서원이나 향교에는 유식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었죠. 그래서 산청 향교의 이 쉬는 공간은 욕기루를 했는데, 이 욕기루는 공자가 제자인 정점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서 나왔습니다. 공자가 어느 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너는 뭐가 될래? 너는 다음에 뭐가 되고 싶으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야기죠. 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장군이 되겠습니다. 검찰총장이 되겠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점이라는 제자만이 뭐라고 했냐면은 욕호기 풍어무 영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봄에 여러 친구들하고 욕호기 기수에 가고 목욕을 하고 풍어무 무 언덕에서 바람을 쏘이면서 영위기라 시를 갖다가 엎조리면서 나는 돌아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자는 뭐라 했을까요? 정점을 혼냈을까요? 네, 공자도 나도 너와 같이 하고 싶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가 조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수에서 목욕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아마 우리 산청향교에 있던 유생들은 지금 있는 용화반에 있는 이곳에 와서 용에 대한 등용에 대한 꿈도 꾸고 하면서 맑은 공기를 쐬면서 아마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위에 시가 한 수 적혀 있습니다. 이 시는 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산완수 혼만기. 요산완수. 산수를 즐기고 놀다가 보니까 혼만기라. 여기 있는 요 기자가 돌아갈 기자, 저 아래쪽에 보면 나오는데 돌아갈 기자로 같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산완수 혼만기다. 산수 즐기느라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농월엄풍 실염기. 달과 바람을 갖다가 달을 놀리고 바람 속에서 같이 노래하고 놀다가 보니까 정말 돌아가기가 싫구나. 불로무산 청경채다. 불로무산. 늙음도 무상 마다하고 천경채 하늘이 내린 경관은 하늘이 준 그 경관에서 비로소 늙음을 마다하고 한생 미보 활용기다. 이 한생 생이 유한한 생에서 갚지 못하고 활용용이 되어 돌아가리. 아마 그런 어떤 조금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 시를 쓴 분이 누군가 하니까 그 아래에 보니까 초광고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초광이 생각한 바를 쓰다 했는데, 이 초광이라는 분은 1916년생 용띠인 초광 오교환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각자 옆에 이 시가 있는 각자 옆에 보면은 이 용띠들에 대한 명단이 다 적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경 오교환이라는 이분의 이름도 있는 걸로 봐서는 이분이 쓴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또 여기는 조대라는 이런 또 글귀가 또 한쪽 면에는 적혀가 있습니다. 성사묵이라는 이분도 이름도 있고, 그리고 이 물이 많을 때는 이 바위가 이렇게 물이 조금 비가 오거나 하면은 이 각자가 물속에 잠깁니다. 이 조대에 대해서 한번 또 보면은, 조대가 단순히 낚시를 하는 낚시터를 조대라고 했을까요? 해서 분명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 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그 낚시를 가지고 한시를 하는데 아주 대단한 분이 계셨던 평산이라는 분의 조행수상이라는 그 자료에 의하면은, 바둑의 경우는 멀리 산 허리를 휘감은 운우 풍경에 취하다. 문득 신의 한 수를 놓는 것이 신선의 바둑이고,
낚시에서는 찌른 보는 듯 아니 보는 듯 하는 시선으로 산천을 두루 바라보며 허연치기를 즐기는 것이 신선의 마음으로 하는 선비 낚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 조대에서도, 용화반 조대에서도 고기를 낚기 위한 낚시가 아니라 아마 신성이 즐기는 그런 낚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치적 비치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적이 반드시 고기를 잡는 데 있지 않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사람을, 고기잡이를 어부라는 건 어부라고 해서 이 잡이 부자를 쓰고, 그리고 취미로 하는 사람은 이 부모할 때 부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부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업이 생업으로 하는 게 취미로 하는 거죠. 낚시를 갖다가 공자도 뭐라고 했냐면 조의불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낚시는 하되 그물질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그 자족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낚시하면은 잘 나오는 사람이 강태공이죠. 그런데 강태공은 그 나이가 들은 70이 넘은 나이에서도 낚싯대를 들이고 뭘 했을까요? 이 사람은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자기를 누군가가 찾아주기를 갖다가 바라면서 낚시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세월을 보낸다는 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시기를.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 산천과 관계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산음현과 회계현 사이에 있는 두 개, 지금 소흥시에 있는, 그때 회계에 있는 여요 출신의 엄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찾지 말라고 낚시에 빠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산 창창 강수악랑 선생지품 상고수장이다. 이 송나라의 범중엄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이분은 엄광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엄광이 이렇게 자기를 찾지 말라는 낚시에 빠져있는 엄광은 구름 낀 산은 짙푸르고 강물은 끝없다. 그런데도 선생의 그 품격은 산처럼 높고 강처럼 장구하리라. 오히려 자신을 찾아달라고 한 강태공보다 이 엄광, 자신을 찾지 말라고 한 엄광을 범중엄은 훨씬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 범중엄은 악양루기를 쓴 동정호에는 악양루기를 써서 유명해졌던 그런 분이죠. 자, 이번 강의도 여기서 마치고 산천각자 네 군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막에 있는 자연동천, 그리고 금서 특리에 있는 금석정과 청금정, 그리고 신안 수월에 있는 선유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호강에 있는 용화반으로서 산천각자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